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섭취하지만 혈당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췌장에 과부하를 주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 당뇨병 및 관련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1. 정제 탄수화물 폭탄 흰 쌀밥, 빵, 떡, 면류, 설탕 음료. 혈당 스파이크의 핵심 메커니즘 정제 탄수화물은 곡물의 섬유질, 배아, 겨 등 영양분이 풍부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탄수화물 핵심 성분주로 전분만 남겨 가공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 중요한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섭취 시 소화 효소가 전분을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매우 신속하게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혈당이 최고치로 치솟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POSTPRANDIAL HYPERGLYCEMIA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형태와 위험성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식빵, 바게트, 모닝빵 등, 면류라면, 국수, 파스타, 쫄면 등, 떡떡볶이, 가래떡 등, 그리고 대부분의 과자류와 달콤한 시리얼, 설탕이 첨가된 음료수 믹스커피, 스무디 등과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혈당 부하지수 글라이세믹 로드, GL가 높아 소량만 섭취해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즐겨 먹는 김밥과 라면 또는 떡볶이와 튀김 등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조합은 혈당 상승을 극대화시켜 혈관, 내벽 손상을 유발하고 만성 염증 상태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유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의 빈번한 과잉 분비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는 혈당이 높아도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게 만들어 결국 췌장 기능 저하와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에너지 고갈 및 지방 축적 급격한 혈당 상승 후에는 인슐린 과잉 분비로 인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심한 공복감 등을 유발하여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려는 경향이 있어 복부 지방을 포함한 체지방 축적과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천적인 조원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혈당 부하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곡물 현미, 보리 등을 섞어 먹거나 식사 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여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액상 과당 가공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시판 요거트 등 혈당을 폭등시키는 화학 구조 액상 과당 하이-프럭토스 콘 서럽 HFCS은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로 설탕보다도 저렴하고 단맛이 강하여 식품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음료 형태로 섭취될 경우 씹는 과정이나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에서 과당은 포도당으로 전환되거나 지방산 합성의 전구체로 작용하여 혈당을 즉각적이고 매우 빠르게 상승시키는 동시에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건강이라는 이름의 함정 많은 소비자들이 과일 주스나 비타민 음료를 건강하다고 인식하지만 시판되는 대부분의 가공 주스와 스포츠 음료, 심지어 특정 시판 요거트나 곡물 음료에도 엄청난 양의 액상 과당 또는 첨가당이 들어있습니다. 무가당이라는 문구에 속지 않고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총 탄수화물 중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WHO는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25지성인 기준 이하로 권고하며 탄산음료 한 캔만으로도 이 기준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간 기능 저하 및 내장 지방 축적 과당은 혈액으로 직접 들어가기보다 주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과도한 과당 섭취는 간의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AFLD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 및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과당은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하여 내장지방 축적을 가속화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욕통제 교란 액상 과당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방해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과식과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져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대한 모색갈증 해소에는 무엇보다 순수한 물이 최고입니다. 생과일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식이섬유 섭취 가능.
커피나 차는 설탕 없이 즐기는 습관을 들이고 불가피하게 단맛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달콤한 간식과 후식 케이크, 도넛, 아이스크림, 초콜릿, 가공 시리얼 등 설탕,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의 최악의 조합 식후 디저트나 간식으로 즐겨 찾는 케이크, 도넛,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등은 단순히 설탕 함량이 높은 것을 넘어 정제 밀가루와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지방 부분, 경화유 등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물론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악순환, 특히 식사 후 섭취하는 이러한 간식은 이미 식사를 통해 높아진 혈당에 또 다른 설탕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의 강도를 극대화시켜 췌장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교란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잦은 혈당 스파이크는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장병증 등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영양 밀도 부족과 칼로리 과잉 대부분의 달콤한 간식은 영양 밀도 누트리언트 덴서티가 매우 낮습니다. 즉,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거의 없이 오직 열량과 설탕만 높은 엠프티 캘러리즈 식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져 비만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신체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스크림 한 컵이나 케이크 한 조각에 포함된 설탕량은 WHO 권고량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중독성 단맛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강력하게 활성화시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뇌에 쾌락 신호를 보내 지속적으로 단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중독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설탕 중독은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식단 조절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일부 약물과 유사한 뇌 활성화를 보이며 중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지, 단 음식이 강하게 당길 때는 건강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통곡물 시리얼이나 견과류 한 줌, 신선한 베리류, 과일 과당 섭취량 고려, 플레인 요거트 무설탕 등이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은 소량 섭취 시 혈당 상승 부담이 적고 항산화 성분도 얻을 수 있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 등은 포만감을 높여 과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을 사르르 녹여주는 기적의 음식 TOP3 심층 분석.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식이섬유,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이 풍부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포만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1. 녹색 잎채소와 해조류,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쌈채소, 미역, 다시마, 파래 등. 압도적인 식이섬유 함량. 녹색 잎채소와 해조류는 그 어떤 식품군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관 내에서 물과 결합하여 젤 형태를 형성하고 이는 위장 내 음식물 이동 속도를 늦춰 탄수화물의 소화 및 포도당 흡수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이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돕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이는 간접적으로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혈당 지수 GI와 혈당 부하 GL 대부분의 녹색 잎채소와 해조류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 섭취 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파래는 김이나 다시마에 비해 철분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GI 지수가 가지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풍부한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 녹색 채소는 마그네슘, 칼륨, 엽산, 비타민 K, 비타민 C 등 혈당 조절 및 전반적인 대사 기능에 필수적인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클로로필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만성 염증을 완화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낮춥니다. 활용 전략. 식사 시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사 전에 샐러드, 생채소 또는 쌈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거나 메인 요리의 채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는 미역국, 다시마 육수, 김, 파래 무침 등 다양한 형태로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장기적인 혈당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2.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살코기, 콩류. 혈당 안정화에 기여하는 메커니즘. 건강한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단백질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과 같은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복합적인 작용을 합니다. 지방은 혈당 자체를 올리지는 않으면서 포만감을 제공하여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단백질의 중요성.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근육은 혈액 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저장하는 가장 큰 조직이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꾸준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 및 혈당 관리에 더욱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 보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등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등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 탄력성을 높여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양한 급원 및 활용법.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 돼지고기 등심 등 저지방 단백질과 두부, 템페, 렌틸콩, 병아리콩 등 식물성 단백질은 일상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설탕이 많은 가공식품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나 삶은 달걀을 추가하는 등 작은 변화들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통곡물과 콩류. 현미, 귀리, 보리,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 탄수화물의 현명한 선택. 통곡물 정제. 탄수화물과는 대조적으로 통곡물은 곡물의 껍질격, 신운배아, 배유 등 모든 부분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한 형태는 풍부한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 비군, 마그네슘, 철분 등 미량 영양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켜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되게 함으로써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귀리의 강력한 혈당 조절 효능. 특히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소화 과정에서 젤 형태로 변하여 위장 내 음식물 이동 속도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오트밀 형태로 아침 식사에 포함하거나 밥에 섞어 먹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콩류의 완벽한 영양조합.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등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하는 식품군입니다.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단백질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동시에 충분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며 근육량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장 건강 증진 및 염증 완화. 통곡물과 콩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장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혈당 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단 적용 팁. 흰쌀밥 대신 현미밥, 귀리밥, 보리밥 등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삶은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추가하거나 콩을 주재료로 한 스프나 스튜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빵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통밀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추가 꿀팁. 더 깊은 이해와 실천. 식단 조절 외에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식단과 시너지를 이루어 더욱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식사 순서 전략. 거꾸로 식사법. 음식 섭취 순서를 바꾸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채소, 식이섬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위장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탄수화물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합니다. 이 방법은 혈당 반응을 약 20-3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식후 가벼운 움직임. 포스트-밀 워크. 식사 후 즉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0-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활동은 근육이 혈액 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식후 급증하는 혈당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올바른 조리법 선택 고열량, 고당분 조리법은 피하고 찌거나 삶거나 굽는 등의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튀김 요리는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볶음 요리 시에도 식물성 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을 적절히 사용하고 설탕이나 물엿 대신 자연의 단맛 양파, 대추 등이나 허브, 천연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권장량인 8잔 약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신장 기능을 도와 혈액 속 과도한 당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설탕이 없는 순수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보리차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취미 활동, 심호흡, 충분한 휴식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렙틴, 그렐린의 균형을 깨뜨려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매일 밤 7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간식 선택 및 사전 준비. 예상치 못한 배고픔은 혈당을 높이는 간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미리 건강한 간식 견과류 소량,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작은 크기의 사과나 배 등을 준비해두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간식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정기적인 혈당 측정 및 기록.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여 식전 식후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떤 음식이 자신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식습관을 조정하는 데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혈당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세요. 이 상세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당 관리는 단기간의 노력이 아닌 꾸준한 관심과 작은 습관들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